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증모술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겨요 라는 문구,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랭크의 의사원장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증모술을 하면서 견인성 탈모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말 뜻 그대로 모낭과 머리카락에 어떠한 외부의 힘이 주기적으로 가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탈모입니다. 모발의 개수가 감소하고 모발 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두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견인성 탈모는 일반적인 탈모와 발생하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견인성 탈모는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등 영향이 아닌 외부의 자극으로만 발생하며 치료 방법 또한 경구약, 주사, 물리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고 모발 이식을 하거나 자연적인 치료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탈모가 없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고 견인성 탈모가 생겼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탈모가 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증모술도 머리에 부하를 주는 거니까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자, 맞죠? 증모술, 붙임머리, 스티커 증모 모든 게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부하를 주는 것은 맞고요. 모자를 쓰거나 턱을 말거나 심지어는 빗질을 하는 행동들도 외부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건가요? 모낭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부하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머리를 묶어야 하는 여성들, 따은 머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증모술은 모발에 어떤 정도의 부하를 주는 걸까요? 정말 증모술을 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기는 걸까요? 저희는 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포털과 논문 사이트에서 증모술이 견인성 탈모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었고, 견인성 탈모와 증모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증모술 제품의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 각 제품마다 무게도 시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은 현직 의사분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찾지 못하셨고 대신 JAAD라는 유명한 피부과 저널 문헌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문헌은 익스텐션을 한 고객님이 시술 부위에 견인성 탈모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으며 증모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에 나오는 환자는 저희 블랭크유에서 사용하는 다발 증모가 아닌 스티커 증모나 가발 증모와 비슷한 제품을 사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론으로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모술이 모발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는지, 그 부하가 견인성 탈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증모는 블랭크유에서만 사용하는 다발이므로 타사 제품일 경우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증모술을 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라는 의학적 입증을 하려면 N명의 사람이 몇 센티미터에 몇 그램의 증모술을 했을 때 유의하게 견인성 탈모가 생겼는지, 증모술을 하지 않은 분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차이가 연구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증모 제품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붙이는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다발의 길이는 약 15cm이며 약 30개의 모발에 144수의 모다발을 연결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이 모다발 6개를 올렸을 때 중량은 약 900mg이었습니다. 모다발 하나의 무게는 약 150mg입니다. 이것을 사람 모발 30모에 연결하게 되니 잇모 한 올에 부하되는 중량은 4.8m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mg은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증모술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의 모발 길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의 모발 한 올의 무게는 15cm 기준 약 1mg입니다. 그럼 4.8mg이라는 중량은 사람 머리 72cm 한 가닥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72cm는 긴 생머리 기준 허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성의 모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증모술을 하면 머리 72cm를 기른 것과 비슷하다는 말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 정도 머리 길이를 가진 여성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 중 몇 프로가 견인성 탈모가 생겼을까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머리를 기르려고 할까요? 견인성 탈모는 국내 질병 코드에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의학적 입증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증모술을 하면 견인성 탈모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계나 과학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증모술을 해서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고 한다면 72cm의 기장의 모발을 가진 여성들 또한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는 말인데,
이 결과값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4.8mg이라는 부하는 무조건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무게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견인성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무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증모술이 머리에 주는 부하를 계산했고 이것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증모술을 안 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시면 시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부분만 다뤄서 견인성 탈모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장면 보니까 꽤나 땡기던데? 탈모머리가 그걸 어떻게 버텨?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립니다.